열 달 동안의 임신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내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행복한 출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후조리인데요. 산후조리가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의사 문영서 원장님과 함께 산후조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문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산후조리는 왜 중요할까요? 네,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출산 후에 몇 주간의 회복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신 중에 변화되었던 몸의 상태를 다시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산후조리인데요. 네. 임산과 출산을 거치는 동안에 산모의 몸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자궁문이 열리고 골반의 형태가 변하고 그런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하나가 풀어지면서 생명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네. 보통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산육기 동안에 일어나는 종합적인 처치를 말하는데요. 산육기라고 하는 거는 분만 후에 6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으로 임신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자궁이나 질이 원상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해서 이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산후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예방하고 임신 전 상태로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후조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여성의 몸의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할까요? 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만큼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네. 일단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숨이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네. 똑바로 누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는데요. 이는 태아가 커지면서 내장 기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네네. 위나 간, 폐나 심장 그런 위치도 원래 자리에서 다 밀려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로는 방광이 눌려서 화장실도 더 자주 가야 되고 위장도 눌리면서 식사도 조금씩 자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요. 일단 만삭이 되면 자궁이 임신 전보다 한 500배 정도의 사이즈로 커지게 되고 500배나요? 네. 출산 직후에는 자궁이 갑자기 수축을 하기 시작해서 네. 4에서 6주 정도가 되면은 다시 임신 전 크기로 돌아가고요. 아.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산모들은 오로와 후배아리를 겪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기관뿐만 아니라 또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인 내하수체도 커지고 네. 갑상선도 임신 기간 중에 무려 30%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신 중에 우리 몸의 관절이나 인대 같은 거를 늘어나게 해주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10배나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네네. 네, 이 릴렉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바로 치골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치골만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관절들도 모두 늘어나게 해가지고 보통 모든 관절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관절들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출산 후에 3개월이 지나야지만 이런 관절들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산후조리는 이 산모가 정말 큰 몸의 변화를 겪는 만큼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왜 산후조리를 잘 못하신 분들 중에는 60세가 넘어서도 뼈마디가 시리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산후조리는 제일 먼저 휴식과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출산 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의 관절이나 근육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인데요. 출산 후에 릴렉신 호르몬이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온몸의 관절이 다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면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보행은 자궁이나 골반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지나친 활동을 하게 되면 산후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맞은 실내 온도 유지를 들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신진대사도 도와줘서 노폐물 배출도 촉진시켜주고 또 면역력도 높아서 산모의 회복을 도와주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덥게 하거나 억지로 땀을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출산 후에
땀이 많이 나는데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바로 갈아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심리적인 안정인데요. 네. 이 시기에 산모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피로하고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한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중요하고 산모가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도 취하고 산모 스스로도 이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중환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 후 산후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보듬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산모는 모유 수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산모들한테 특히나 좋은 음식이나 식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출산 후에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는 소화가 되기 쉽고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면 되는데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산후조리 중에 지나치게 고열량 식사를 많이 해서 산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야지 되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보통 하루에 500kcal 정도,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면 200kcal 정도만 더 섭취하면 됩니다. 자칫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분만 직후에는 소화되기 쉬운 음식, 수분이 충분히 섭취하게 하면서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대신 너무 차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되는 게 좋겠죠. 산후에 좋은 식품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미역이나 무잎, 다시마, 연뿌리, 쑥 같은 것이 있는데요. 미역이나 다시마는 몸 안에 열을 식혀주고 피를 맑게 하고 또 요오드나 칼슘,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산모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나 유즙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한테는 더욱 좋고요. 무잎이나 연뿌리, 쑥 같은 거는 무기질도 많고 산후에 혈액을 맑게 해서 자궁 수축이나 지혈도 도와주고요. 또 소고기나 닭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의 섭취도 중요한데요. 이는 아기의 뇌나 몸의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후에 소고기, 닭고기, 달걀 같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충분히 섭취하면 아기와 산모에게 모두 건강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놔야겠어요. 정말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먹어보면 확실히 산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에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기간 좀 대충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출산을 하면 짧게는 37일에서 길게는 100일 동안 이렇게 특별한 산후조리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산모랑 신생아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도 삼가고 외부인의 방문도 피하면서 산모와 아기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은 한 100일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이 바로 산후에 늘어난 골반과 인대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기도 하죠. 100일 동안 산모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활동량도 좀 늘어나고 늘어났던 골반과 인대도 회복되는데요. 근데 또 이 시기가 동시에 모유 수유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피로도 많이 누적되고 에너지 손실도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37일이 지나면 간단한 가사일이나 가까운 장보기, 외출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몸조리 기간은 100일 정도로 생각하셔서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일의 기간 동안은 산모 본인 자체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성들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한의원을 많이 찾잖아요. 실제로도 그 기간에 한약을 제일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의학이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산후에 한방치료를 통해서 산모의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 출산 후에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우선 출산 직후에 한약 복용을 함으로써 오로나 체내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자궁과 회원 부위의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기혈도 보충해서 산모의 관절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서 손목 통증이나 골반통, 요통 이런 것 같은 산후풍을 예방하고 하복부 순환도 도움을 줘서 부종도 개선시키고 체중도 조절해서 산전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 클리닉에서 한방 산후조리를 시행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산후조리를 2주간 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체중은 한 3.8kg 정도 감소하고 네. BMI는 1.65 정도 감소하고 부종지수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네네. 네,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한방 산후조리가 출산 후 여성한테 건강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방 관리가 어쨌든 여성에게 그런 원기 회복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후조리 정말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볼 텐데 산후풍이 있잖아요. 네. 이 산후풍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산후풍이라는 건 출산 후에 나타나는 관절의 통증이나 저림, 시큰거림, 감각 이상 같은 그런 일련의 불편한 증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산후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산후기 동안에 조리를 잘못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산후풍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대개는 관절이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위주가 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하게 허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분만 시에 난산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다출혈이 있었던 경우, 평소에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거나 임신 중에 심한 입덧으로 영양결핍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사람이 산후풍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상황에 따라서 이 산후풍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뿐만 아니라 확률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네. 네, 근데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출산 후에 찬바람 쐬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 산후풍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것처럼 산후풍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출산 후에 산모의 몸은 매우 허약하고 어혈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에요. 네. 평소에 체질이 약하거나 출산 후에 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후풍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그 산모마다의 분만 시의 상황이나 출산 후에 나타나는 증상, 네. 산모의 체질 등을 고려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모들이 호소하는 각각의 증상을 단일 질환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한데요. 네. 한방에서는 어깨나 손목, 골반, 통증같이 동통 위주의 증상이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부종이거나 식욕 저하 같은 어떤 전신 증상의 위주이거나 아니면 어지럼, 불안, 불면, 두근거림, 기억력 감퇴 같은 신경 정신 위주인지 나누어서 계통별로 나누어서 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혈이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도와서 증상을 호전시키고요. 인대에 염증까지 발정할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다면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고 관절과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호전시키기도 하고요. 네. 시리고 저리는 것 같이 감각 이상이 있으면 약해지고 정체된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감각신경을 회복시키고 만약에 기력 저하가 심하고 과도하게 땀이 많이 났다면 정열을 보충해서 산모의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치기 어렵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기지 않도록 산후 관리를 정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왜 임신 과정 중에서 평균적으로 10에서 2kg 정도 체중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출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살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저희 언니도 이 출산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임신한 것 같아요. 네. 큰 변화가 없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먼저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임산부의 체중 증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보통 한 태아 무게가 한 3.4kg, 그다음에 태반 자궁 무게, 또 혈액이나 체액의 증가분 3.76kg 이렇게 다 합쳐서 한 평균 12kg 정도가 체중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출산 직후에는 막상 신생아의 무게, 태반, 양수, 혈액 이런 소실로 인해서 4.5kg나 6kg의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네. 반대로 출산 3일쯤 되면 오히려 분만 진통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1에서 3주에 걸쳐서 이뇨작용과 땀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어서 체중이 2에서 3.5kg 정도 감소하고 3주 후에는 오로도 제거되고 자궁도 복귀되고 모유 수유를 통해서 1에서 1.5kg의 추가적인 체중 감소가 나타나죠. 보통은 출산 후 3개월쯤 되면 최대의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출산 6개월 정도가 되면 보통 임신 전 체중에 비해서 한 1에서 2kg 정도의 체중 잔류가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임신 전 체중으로 복귀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체중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6개월 안에 확실히 정상 체중으로 돌려놔야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체중 감량도 감량이겠지만 출산 후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출산을 하기 전에 좀 체중이 많이 증가하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산후 비만들 어떻게 좀 관리하고 예방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체중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산모는 출산 중에 몸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느냐가 체중 조절의 큰 관건이 됩니다. 네. 산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면이 확보돼야 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밤중 수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출산 전후에 늘어난 체중을 단순히 비만으로 오해하고 조급하게 막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산모들이 있는데요. 네네. 네, 임신 중후반에 늘어났던 체중은 출산 후를 대비하기 위한 체중이기 때문에 네. 산후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임신 초반에 늘어났던 체중 같은 경우에는 네. 산모의 몸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야지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힘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장이 무력해지고 건조해져서 배출하는 힘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출산 후에 배변의 곤란을 겪고 변비를 겪는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일반 변비 대처하듯이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네. 가벼운 보행이나 충분한 수면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었으니만큼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 내리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불청객이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체중 변화 같은 몸의 변화도 있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 산후 우울증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산모가 우울감, 불안감, 불면, 의욕저하,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심하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일시적인 산후 우울감은 보통 85%의 산모들이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대개는 분만 후 며칠 내에 시작되어서 한 2주 정도 지속되고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산후 우울감이 좀 더 심해져서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면 보통은 전체 산모의 10에서 20% 정도의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한 출산 4주 정도로 시작돼서 간혹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증상은 산후 우울감보다 심하고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이고 산모 자신은 물론 아기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산후 정신증은 산모의 0.1에서 0.2% 정도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네. 출산 후 수일에서 2, 3주 사이에서 발생해서 극도의 정서 불안과 분노, 수면 장애, 막 망상, 혼동,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나 영아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게 그 왜 뉴스를 보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정말 신생아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이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출산 후에 산후풍 같은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네. 그런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아픈 증상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아픈 몸이 회복되어야지만 우울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들 중에는 모유수유 때문에 약 복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산후 우울증을 방치하면 산모의 몸은 물론이고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과 정서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산후 우울증의 원인을 출산으로 인한 기혈 소모와 어혈 상충으로 보고 심신허약, 심음후손, 어혈승심, 담화상뇨 같은 병인으로 분류해서 산모의 증상과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산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부담은 아마 갑작스럽게 모든 생활이 변화하는 거랑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데요. 네네. 그리고는 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늙어버릴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이 네. 바로 그 시기에 감정의 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두가 산모가 겪게 되는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하고 결부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산후 우울증에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관심과 지지가 제일 중요한 만큼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에서는 남편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남편분이나 아니면 산모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일단 산모가 할 일은 우울증으로 인한 죄책감 같은 건 떨쳐버리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육아나 가사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줄여주세요. 네, 아기를 잠시 누군가한테 맡기고 외출해서 기분 전환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임신 전에 즐겼던 취미 생활을 다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주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일단 산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모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산모가 외출하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다, 아니면은 산후조리가 평생 여성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산후조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주의사항이나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산후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냐에 따라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사회에 복귀하랴, 현대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은 채 적지 않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은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다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산후조리 기간은 엄마로서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시간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100일이지만 심리적으로는 60년 이상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산후 기간 동안에 남편과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서 산모의 행복과 아기의 건강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한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불임 환자와 유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희망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부가 함께 서로 돕고 그리고 적절한 원인과 치료를 찾는다면 분명 적절한 출산과 임신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산과 임신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